세상에는 소리 없이 존재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명을 지르지도 관심을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추처럼 영혼을 짓누르며 그저 조용히 머물 뿐입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알아차리는 고통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의 의미를 듣고 다른 이들이 애써 외면하는 감정들을 고스란히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이죠. 어느 저녁 식사 자리, 당신은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대화는 가볍고 의미 없는 농담과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날씨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최신 가십거리를 늘어놓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으며 장단을 맞춥니다. 하지만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뀝니다. 당신은 진실한 무언가를, 솔직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피상적인 대화의 리듬과는 어울리지 않는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집니다. 아무도 웃지 않고 누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의자에서 자세를 고쳐 앉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말하죠. 아무튼 그 순간은 지나갔지만 당신은 느꼈습니다. 그 작은 거절감, 말로 표현되지 않은 불편함.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 현상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주변 세상으로부터 더 소외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환상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순응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무리에 섞여 들어가고 속은 무너져 내리면서도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을 말이죠. 하지만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그런 척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짓 미소와 텅 빈 관습, 공허한 시스템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지적이고 자기 인식이 깊을수록 그는 사회의 일반적인 무의식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는다.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깊이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회에서 깊은 자기인식은 초능력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아주 일찍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깊이 생각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오해를 받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하지 않는 질문을 던지고 어른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얘 규칙은 제멋대로인지, 얘 사랑이 때로는 조건적으로 느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 대신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무 많이 묻지 마.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넌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하니? 그래서 그들은 침묵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질문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고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성인이 될 무렵 그들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거대한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들, 보이지 않는 진실들, 탐험되지 않은 감정들로 가득 찬 세계를 말입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그 세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정해진 각본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관계에서는 너무 진지하고 강렬하다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그저 긍정적이기만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숨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사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깊이 오해받습니다. 당신이 복잡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면 사람들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조용히 침묵하면
그들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내면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면 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명확하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관찰하고 다른 이들이 느끼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평생을 피해 다니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묻어둔 그림자에 빛을 비춥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상기시키는 행위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이 종종 저항이나 조롱 혹은 거리 두기를 마주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억압된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 말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의 조우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림자를 비추는 사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종종 바로 당신입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늦기 전에 아픈 진실을 말해주며 경고해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을 파괴하고 있는 행동 패턴을 보게 하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감사 대신 침묵이나 분노 혹은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지는 않았나요? 당신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진실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위험합니다. 진실은 팔리지 않고 즐거움을 주지도 않습니다. 진실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은 고통스럽습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편견을 재배열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들은 것을 반복하고 배운 것을 방어하며 연기할 뿐입니다. 하지만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들은 해체하고 재구성합니다. 밤새도록 모순과 씨름하며 잠 못 이룹니다. 그들은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정을 종종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비극입니다. 더 많이 깨어날수록 더 고립됩니다.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연결되려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빛을 일부러 어둡게 하고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 당신의 말을 부드럽게 다듬고 어떻게든 어울리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진실에는 고유의 주파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주파수에서 진동하기 시작하면 다시 거짓된 척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세상에 비해 너무 과분한 존재라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깊이를 지지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대중심리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진실을 탐구하지 않고 문화가 주입하는 것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옳은지 심지어 자신의 믿음이 맞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 세상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 손에는 각본이 쥐어집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고 실패가 어떤 모습인지 배웁니다. 경쟁하고, 복종하고, 슬플 때도 미소 짓고, 누군가 무례하게 굴어도 친절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만약 당신이 그 각본을 충실히 따른다면 세상은 박수를 보냅니다. 성숙하고 성공적이며 잘 적응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각본의 의문을 제기한다면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죠? 라고 묻는다면 이건 저에게 옳게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갑자기 당신이 문제가 됩니다. 너무 예민하고 너무 강렬하고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하지만 융이 알았던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무엇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깨어있는 사람일 뿐이며 세상은 깨어있는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이 말이 더욱 깊이 와 닿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의성이나 감성적 통찰력, 철학적 사고로 칭찬받았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답을 암기하고 조용히 앉아있고 내면에서 무언가 소리치고 싶을 때도 침묵하는 것으로 칭찬받았습니까? 대부분의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에게 학교는 수능이라는 숨막히는 무게를 처음으로 느끼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줄지어 앉아 무엇을 생각하고 언제 말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웁니다. 진실이 아니라 권위의 근거에서 말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추종자는 이익이 되고 예측 가능하며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내면 탐구를 장려하지 않는 시스템은 두려움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라고 보았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진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인간 영혼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문화가 됩니다. 감정적 공명보다 피상적인 매력에 보상하는 연애 문화가 되고 의미와 성취감보다 지위와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직장 문화가 됩니다. 서두르고 쫓고 스크롤하며 결코 멈춰서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라고 묻지 않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마치 빨리빨리 문화가 내면의 속도를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융은 영혼이 현대 생활의 속도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영혼에게는 공간, 침묵, 고요함, 그리고 그림자가 필요합니다.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그 공간을 단지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침묵을 두려워하고 자기 성찰로부터 도망치고 고요함을 게으름과 연관짓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깊이 사유하는 사람이 방에 들어서면 그들은 특정한 존재감을 풍깁니다. 비어있지 않고 가득 찬 고요함,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꿰뚫어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자신이 보여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평생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어 지내온 사람들에게 온전히 보여진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이 사유하는 사람을 밀어냅니다. 악의에서가 아니라 자기 보호 본능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많은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이 예톨이나 별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는 영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을 때 온다. 이 문장이 아프게 다가오지 않나요? 당신은 그것이 진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의미, 트라우마, 삶, 죽음, 목적과 같은 진정한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이나 가벼운 잡담뿐이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군가에 가면 뒤를 꿰뚫어 보았지만 그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저 이해받기 위해 당신 자신을 얼마나 무디게 만들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연결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리고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문제일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그냥 생각을 그만해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깊이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융은 무의식적인 사회 속에서 의식적으로 남아있을 만큼 용감한 개인들에게 세상에 가장 큰 희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조차 계속 질문할 만큼 용감하고 잠이 너무나 유혹적일 때조차 계속 깨어있을 만큼 용감한 사람들. 당신이 바로 그 희망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느낍니다. 아름다움, 비극, 혼돈, 그리고 침묵을, 감각을 무디게 하고 스크롤하며 그냥 넘어가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느끼는 것 자체가 저항입니다. 그러니 저항하십시오. 깊이 사유하는 사람이라면 왜 나는 늘 이렇게 지칠까? 라는 질문을 하며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말입니다. 방에 들어서면 누구도 말하기 전에 긴장감을 감지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당신은 단지 그 단어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고통과 말하지 않는 것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이 끝날 무렵 당신은 마치 공기가 빨려나간 듯한 기분을 느끼지만 상대방은 더 편안하고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지지를 구하러 오면서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땐 사라지는 걸까? 칼 융은 이 현상을 투사 무의식적 흡혈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차분함과 공감 능력 때문에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무게를 끊임없이 흡수하다 보면 당신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흐려지고 당신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당신 자신의 필요는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최악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강하고 차분하며 모든 것을 잘 해내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당신은 소진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이렇게 조용히, 미묘하게, 체계적으로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을 고갈시킵니다. 폭력이 아니라 의존성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깊이에 끌리지만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는 대신 추출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통찰력, 평온함, 에너지를 가져가지만 결코 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거리를 두고 경계를 설정하고 나에겐 공간이 필요해라고 말하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거나 차갑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재충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든 세상에서 깨어있는 것은 특히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키도록 설계된 세상에서는 지극히 소모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은 깊이를 억누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느리게 가지 마라, 왜냐고 묻지 마라, 슬픔과 함께 앉아있지 마라, 그냥 계속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계속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성찰하고 느낍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벌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는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연기를 기반으로 구축된 사회에서 진실하다는 것은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혁명적인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당신은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친구와 기회, 초대를 잃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은 강력하며 동시에 외롭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이 당신의 비전은 명확해질 것이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남의 대가는 고립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찰하고 생각하며 모두가 두려워하는 말을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깊은 사상가가 진정으로 만났을 때 세상은 조금 바뀝니다. 환상에 금이 가고 진실이 숨을 쉬고 영혼은 덜 외로워집니다. 그러니 자신을 닫지 마십시오. 단지 받아들여지기 위해 당신의 통찰력을 무디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되기를 멈출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의 삶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당신은 거울이 되기 위해 태어났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잊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네, 그것은 고독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고, 고독은 마침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그렇게 할 때 세상의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너무 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연기를 하며 번성하는 세상에 비해 너무 진실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 내면의 과업, 즉 심리적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가가 깊을수록 그 과업은 더 신성합니다. 내면으로 들어가 그림자와 맞서고 자기라는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변화되어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운명입니다. 때때로 느끼는 그 공허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위대한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면 이 공간을 함께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우리와 같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게 하는 빛이 됩니다. 당신의 구독은 이 채널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같은 길을 걷는 또 다른 외로운 영혼에게 보내는 무언의 격려이자 작은 등불이 됩니다. 세상이 당신을 오해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너무 진지하고 감정적이며 강렬하다고 부르게 두십시오.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더욱 깊이 들어가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필터링된 당신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당신, 당신의 질문, 당신의 침묵, 당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장 목소리가 크거나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의식 있는 사람들, 감히 내면으로 들어가 빛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진짜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가치 있게 여겨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너무나 깊이 가치 있게 여겨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수준으로 올라오거나 떠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도록 하십시오. 두 결과 모두 괜찮습니다.
깊은 사유는 사랑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영혼에게, 당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에 대해 진실의